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먼저 제 실계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계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밑에 잔고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식 전문가라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전문가라면 자기 계좌를 까고 시작을 하자.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 계좌를 보여주어야만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 실계좌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4%, 50.28% 보이시죠? 그렇죠? 자기 계좌 까고 시작하자.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호가가 움직일 때마다 수익률 변하는 거 보이시죠? 수익률 변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만 믿으세요. 움직이는 것만 믿으세요. 움직이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자, 이렇게 제 실계좌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종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금량입니다. 금량에 대한 이슈와 재료,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2월 10일 9시 49분에 이슈가 나왔고요. 금량, 몽골 리튬 광산 개인 주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실체 규명 차원. 자, 우리가 몽골에 리튬 광산이 있느냐, 그렇죠? 자, 시장에 계속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사기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자, 몽골은 그러면 우리가 주주를 초청해서 실질적인 몽골 광산, 리튬 광산 그대로 오픈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직접 현장에 데려가서 실체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개인 주주 7명을 선정해서 1박 2일로 1박 2일 일정으로 몽골 광산에 데려가서 보여주겠다. 출국은 3월 16일이고요. 이번 방문에서 주주들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금량의 몽골 리튬 광산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실체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의구심이 해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몽골 리튬 광산에서 향후 나올 수 있는 매출 추정치라든지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핵심 포인트죠. 자, 그러면 몽골 광산에 지금 개인 주주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오픈하겠다, 모두 보여주겠다, 공개하겠다라고 금량이 발표한 것은 그만큼 몽골 리튬 광산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23년도 5월 달에 공시 내용을 보시면 몽골 광산에 대해서 24, 26년 매출, 영업이익 예상치가, 전망치가 매출이 1조 한 3,300억 정도, 자, 그리고 영업이익 한 5,354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정 공시를 했죠. 정정 공시 24년 작년 9월 달에 정정 공시를 내면서 각각 매출 882억, 영업이익 169억, 167억. 자, 그래서 한 93%, 96%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한 이유가 있어요. 조정한 이유가 있는데 몽골 이 광산의 리튬 광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견해 차이와 몽골 측과 지난해 굴착에 필요한 채굴용 설비 기초 공사 기간이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에 대한 추정치를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리튬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몰리브덴이라든지 텅스텐 이런 어떤 광물에 대해서 여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지연되고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채굴이 궤도에 오르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금량 측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만큼 자신감의 표명으로 우리 광산 다 보여주겠다, 다 오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 연장이 되고 기간이 지연될 뿐이지 향후에 매출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떻습니까? 선반영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금량의 계획은 몽골 몽라에서 리튬,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리튬을 채굴을 하면 이 리튬을 가지고 자회사인 SM랩에서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양극재를 가지고 금량이 배터리셀을 생산하겠다, 일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그림대로 회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과거의 공시상을 한번 보시면
텅스텐, 몰리브덴, 아연 등 채굴 개시 예정이고 예상 매출이 얼마입니까? 4,024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보면 한 1,609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리튬을 제외한 겁니다. 1차적으로 자 리튬을 제외하고 1차적으로 먼저 텅스텐, 몰리브덴, 아연부터 채굴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좀 지연될 뿐이지 여기 채굴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예상 매출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리튬을 한번 보시면 리튬의 원광일 투입 양은 한 2,000톤 정도가 되고요. 원광 품위가 한 0.5% 정도가 됩니다. 상위 품위가 한 2.5%, 평균적으로 보면 1.65%. 자, 이 원광이 있으면 여기서 리튬을 채굴하는 게 한 1.65%,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2,000톤이 투입되고 1.65% 1년 동안 365일 동안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연 한 12,000톤 정도가 생산이 가능하고요.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한 3,700만 원. 요거는 이제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연 매출이 한 4,456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40%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이 1,782억. 자 그러면 아까 리튬을 제외한 게 1,600억 정도에 요거까지 하면 전체 3,3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요 정도면 주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리튬 기준입니다. 리튬 기준. 자, 리튬 기준. 여기는 이제 아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몰리브덴, 텅스텐 요걸 빼고 영업이익 한 대략 1,782억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멀티플 10배를 적용하면 1조 7,820억의 가치가 있죠. 그러면 주당 가치는 얼마입니까? 37,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멀티플을 조금 더 세게 상향은 15배, 20배 이렇게 조정을 해서 상향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주당 가치가 46,000원, 61,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3만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리튬 광산에 대한 현장을 직접 주주들에게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하겠다. 실체가 있다라는 걸 규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규명이 되고 뉴스가 나오고 이제 매수세가 돌입이 되면 여기까지 플러스 3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금량 쪽이 좀 답답한 거죠. 금량 쪽이 답답한 게 지금 광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니까 오픈해서 모두 보여주겠다. 실체를 모두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 12월 달 이슈를 보시면 금량이 미국 나노텍에 원태현 배터리 2조 원 유통 공급 첫 발주서를 접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장이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금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못 믿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계속 못 믿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몽골 광산에 대해서도 오픈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이것도 실체가 있느냐?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 자전거나 퀵보드를 충전하는 도중 아니면 충전을 끝내고 나서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 제품이 모빌리티나 ESS, UPS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 분석이 많아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도 길거리 많이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퀵보드 많이 다니잖아요. 네. 요거 해외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똑같아요. 화재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전기차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덩치가 있고 두껍고 뭐 이런데 퀵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노테크 에너지가 좀 주안점으로 둔 시장도 이 모빌리티 시장이 되겠습니다. 2170 규격 원통형 배터리를 금양이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설계는 아니죠. 그 어떤 네. 레시피대로 나노테크 에너지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준다라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규모는 규모는 지금 나노테크 에너지가 받은 수주 물량이,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누구예요? 그 최종 고객. 고객사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사들은 끝까지 좀 비밀로 좀 가려져 있는데 주로 UPS, ESS,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기업들이고요. 네. 이 기업들한테 받은 물량이 3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3기가와트시면요, 이게
10km 이상 주행하는 전기차로 한 6만 대 정도 분량이에요. 네. 적지 않은 양입니다. 네. 그 양을 나노테크가 받았고 이제 본인들이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거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투자나 캐파나 노하우들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용량으로 보면 3GWh 내외로 추정이 네. 되고 대수로는 3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의 한 6만 대 분량. 6만 대 분량. 기사에는 5만 대라고 쓰셨는데. 최소라고 그랬습니다. 최소 5만 대 이상. 그렇군요. 예. 언제부터 만듭니까? 곧바로 생산을 시작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샘플을 해보겠죠. 2026년 1분기에는 납품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전에 금양은 뭐 배터리 만들 수 있는 어떤 라인이나 이런 거 깔아야 되는 겁니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예,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깔려 있죠? 지금 외부에 밝힌 거로는 지금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자꾸 이제 뭐 4680이나 4695 이쪽 얘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실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짓는 공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2170 같은 경우에는 1GWh 정도 지금 내부에 네.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먼저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특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셀 개발, 셀 양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약간 의심 섞인 눈초리도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파우치나 각형 배터리 이야기할 때 선 주문 후 생산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먼저 어딘가에서 주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특히 원통형 배터리는 일종의 기성 배터리에 가깝기 때문에 네. 오래된 형태의 배터리여서 만들어서 팔겠다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B2C에 좀 가까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노테크 에너지는 그들의 고객사로부터도 수주를 많이 받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3GWh 정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도 꽤 되겠는데. 금액으로도 수천억 주면입니다. 그렇군요. 수천억 규모니까 뭐 그것보다 낮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사원들이 위탁 생산, 위탁 생산을 금양이 금양이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금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래서 수주- 공시를 내고 싶어 했는데 네. 네. 보통 공시 저는 뭐 잘 그 내부에 있는 뭐 거래소의 네.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보통 어떤 수주 공시 할 때 네. 계약일이 그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2016년에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2026년. 2026년에 네.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지금 금양이 양극재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들도 원래 2170은 했습니다. 원래 했어요. 2170은 했는데 지금 뭐 배터리 투자하고 뭐 이 부분은 네. 테슬라가 만든다는 그 46 시리즈를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노텍이 고객사로부터 배터리 수주를 받은 물량을 금양이 대리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UPS, ESS, 전기 모빌리티형 화재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총 수주 규모가 한 3GWh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3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기준으로 6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렇죠?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수천억 대라고 했습니다. 수천억 대. 요거는 이제 금량이 2170 원통형 배터리로 생산을 하는데 이미 금량은 1GWh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생산이 가능한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26년 1분기에 납품 예정이다. 그러면 26년 1분기에 납품한다라는 것은 26년 1분기에 납품이 되면서 그때 공시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실제로 납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12월 달에 한번 반등이 났고 조정 보인 다음에 1월 달 내내 옆으로 횡보를 해요. 그렇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간을 보시면 대략 22,000원대에서 뭐 2만 원 아래까지 2만 원 내외 요 구간에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량에 대한
자, 광산이라든지 또는 배터리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 그쵸? 실체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매수를 했을 거고, 향후에 이런 가치들이 부각되면 상승할 것을 알고 있는 세력들은 들어갔겠죠. 그 세력이 누구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자, 지난 1월달, 여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쵸? 1월부터 2월 초까지 누가 많이 매수를 했느냐. 자, 보시면 순매수 상위가 누굽니까? 1위가 UBS입니다. UBS는 스위스계 투자은행이에요. 스위스계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요 구간하고 요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그렇죠? 매도세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이 어디냐? 자, 지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얼마입니까? 21,300원대, 그리고 지금 보시면 27,000원대. 자, 그래서 지금 27,000원부터 21,300원대 가장 많이 매수를 해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UBS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달에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을 해놨다는 것은, 그쵸? 급락에 대한 어떤 실체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체들이 발현이 되고 이슈가 되고 그리고 모멘텀이 되고 재료로 부각이 되면 상승, 그쵸? 가치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UBS라든지 이런 어떤 외국계 세력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